Have a nice trip. 묻다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묻다 묻다 여행 영어의 강사 애슐리라고 합니다. 자, welcome back everyone. So today, what we're going to do today is pattern 22.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부분은 pattern 22, 22번째 패턴인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Do you know? 이런 것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언제 do you know? 라고 많이 물어볼까요? Do you know where? 어딘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it is? 이거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time? 시간 알고 있으신가요? 라고 이런 얘기할 때 do you know?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약간 필러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뭔가 문장을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앞에 살짝 붙여줌으로써 좀 더 유창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문장 전에 뭔가 죄송한데요. 우리가 살짝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문장의 헤지테이션을 끌면서 do you know? 이런 얘기의 역할은 사실 똑같아요. 어는 여러분이 이미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부분은 do you know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8번째, 9번째 문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라는 부분의 장소에 관련된 걸 볼 건데 Do you know where the taxi stand is? 어딘지 알고 있으신가요? 라는 부분인데 오늘 공부해 본 부분은 문장 4개고요. Do you know where?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거? The taxi stand. taxi stand. 택시 스탠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그냥 택시 정류장. 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bus stop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taxi stand, bus stop. 그래서 이 표현을 살짝 응용해 보면요. Do you know where the taxi stand is?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자, 끝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혹은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택시랑 그 다음에 버스만 타는 게 아니니까 subway station is, subway station is, train station is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4번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Do you know where the taxi stand is? Your turn, everyone. 두 번째는요. 그럼 bus stop이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라는 부분이니까 중간에 단어만 교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 스탑 어딘가요? 그렇죠. Do you know where the bus stop is? 어딘가요? 자, 세 번째는 subway station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Do you know where the subway station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라고 인토네이션의 끝에를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조금 되게 우리가 공손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do you know라는 표현을 붙이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럼 레스토랑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 레스토랑 어딘지 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진 책에는 이제 사진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만 보여준다고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건 맵에서 여러분이 pointing out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중 우리가 어떤 특정한 레스토랑을 만약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Do you know where this restaurant is? Do you know where this restaurant is? 그래서 do you know 다음에 살짝 끊어주시고 Do you know where this restaurant is? 어딘지 아시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Where this restaurant is? Where the restaurant is? 여러분이 특정 동사, 그러니까 특정한 레스토랑을 지칭하셨기 때문에 this restaurant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the restaurant이라고 여러분이 관사를 쓰셔서 구체적으로 the restaurant is라고 얘기하셔도 둘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 어딘지 아세요? Do you know where this restaurant is? 혹은 Do you know where the restaurant is? 이거 어딘지 아세요? 라고 지칭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거겠죠. Do you know where 어떤 Italian restaurant is? Do you know where 예를 들어 Japanese restaurant is? 어딘지 아시나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와 같이 관련해서 일본에도 있고 자, 그다음에 뉴욕에도 있는 Blue Bottle Coffee. 여러분 한번 드셔보셨나요? 전 뉴욕에서 마셔보지는 않고 도쿄에서 마셔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테이스트가 굉장히 bitter, 굉장히 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도쿄에 친구랑 갈 건데 가서 블루 바로 커피에 가서 좀 많이 사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커피숍이니까 여러분 뉴욕에 가시든지 다른 나라에 가게 되셨을 때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건 특정 어떤 브랜드 네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Do you know where Blue Bottle Coffee is? 여기의 커피숍 어딘지 아시나요? 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시애틀에 그 커피숍은 안 가봤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이 또 여기다가 Starbucks Coffee 넣으실 수 있겠죠. Do you know where the Starbucks coffee is? The Starbucks coffee is. 이렇게 그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본 문장은 13번째 문장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옷가게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 탈의실, 옷을 fitting room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여긴 dressing room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익숙하실 표현은 저는 약간 fitting room인 것 같거든요. dressing room? dressroo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fitting room이라고 부릅니다. 피팅할 수 있는 room.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탈의하기 위한 옷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겠죠. 피팅하기 위한 곳이 될 수 있고 진짜로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옷을 탈의하기 위한 곳이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옷가게에 있는 옷 갈아입는 데는 fitting room 혹은 뭐 dressing roo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딘지 한번 물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dressing room is?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o you know where the dressing room is? 뒤에 부분을 붙여보겠습니다. Do you know where the dressing room is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dressing room is? 자, 여러분 your turn everyone. Good job.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 한번 정리해보면 taxi stand, bus stop 같이 정류장 같은 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blue bottle coffee, 레스토랑 같이 특정한 곳. 이건 문장이 두 개지만 전 하나로 묶어드렸어요. 세 번째는 dressing room 같이 어떤 특정한 공간이 어딘지 라고 물어볼 때라는 부분이죠.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마지막에 배웠던 표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탈의실이 어딘가요?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게요. Over there.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에 있어요. Next to the elevator. 이런 데 있습니다. 라고 상대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레스토랑이 어딘가요? 라고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Do you know where this restaurant is?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Next to this shop. 옆에 있습니다. On your right side, on your left side.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뭔가 얘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택시 스탠드라고 해서 택시 정류장이 어딘가요? 연습해 보실게요. Do you know where the taxi stand is? 라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walk down the street, 뭐 more than 3 blocks. 3블럭 정도 내려가세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내려가신 다음에 turn right 하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conversation, 대화를 연결해서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꼭 알아야 디렉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회화랑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할지, 장소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어떻게 지칭하는지라는 부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 애슐리였고요. 그러면 저는 아주 잠깐 있다가 자, All About Travel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soon!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얘기만 해드리는 애슐리의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Do you know? 너 뭐 이런 건 알아?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Do you know? 이런 거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냐? 라고 제가 예상하고 얘기 드릴 거냐면 뭔가 이제 여행 같은 데 가셨었거나 아니면 호텔을 숙박하거나 아니면 뭐 체크인 하시거나 티켓팅 할 때 우리가 그 form 같은 걸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본인에 대해서 when you are filling out the form 하게 될 때 이런 게 있어요. MS, MR, MIS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 이름 앞에 뭔가 틱, 틱,
틱틱 하게 되어 있는데 미스랑 미즈, 미세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자면 여자는 막 나누는데 남자 안 나누니까. 그래서 이 미스와 미세스란 부분 합쳐서 미즈, MR, MS.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의 상태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Mr. 누구, Ms. 누구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난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Ms, MS 다음에 점을 찍는 경우가 맞죠. 그런데 이거와 같이 관련해서 내가 진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싱글인지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럴 때 내가 틱틱틱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개인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입국을 하시거나 호텔에 숙박을 가시게 됐을 때 이런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뭐 I'm not married. 저 아직 미혼이에요. I'm not married. 나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럼 married란 표현은 결혼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미혼이에요란 부분을 not married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또 뭐라 그럴까요? 나 사실 솔로야. 솔로라고 하지 않고 I'm single. I'm still single. 아셨죠? single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갔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divorced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married, single 혹은 divorc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 이렇게 어떤 상태일 수 있냐면 widowed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별했다라면 widowed라고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영어로 써 있을 수 있는데 혼인의 상태가 어떤지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틱틱틱틱 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이 뭐 single이라고 할 수도 있고 divorced라고 난 이혼을 하였음, widowed라고 해서 배우자와 사별하였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divorced든 widowed든 다 single이기 때문에 이렇게 틱하는 경우도 있지만 single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막 갔다 오셨다 했을 때 새로운 표현들이 우리말의 신조어로 사실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럴 때도 singl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지만 married before 괄호 열고 이렇게 married before 결혼한 적 있음 이렇게 어쨌든 그냥 single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marital status라는 그 혼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는 네 가지예요. married, single, divorced, widowed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와 같이 관련된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호텔 같은 거 예약을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뭐 fill out the form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걸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인 거고 그러면 계속 연결을 해서 호텔 같은 데 갈 때 그들이 요구하는 거 말고 내가 얘들한테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 룸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타입의 룸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오션 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하세요? 더블 베드, 킹 사이즈 베드, 퀸 사이즈 베드 여러 가지 베드 타입이 있겠죠. 스모킹 룸, non 스모킹 룸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A double bed 침대가 더블 베드인 거 아니면 퀸 사이즈 베드, king size bed에 따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이 더블 룸인지 트윈 룸인지에 따라 사이즈가 커서 더블, 퀸, 킹으로 나눈 거지. 트윈 나눠져 있는지에 따라 룸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아니면 침대가 더블 베드인데 소파가 들어가 있으면 a double bed and a sofa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기 침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king size bed and a crib. 아기 침대는 crib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 단어 하나 알려두시고요. 그래서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a room 어떤 거 with a king size bed.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하고 싶어요. A room with the ocean view. 혹은 with a king size bed. king size bed이 있는 거 좋을 것 같아요. With a crib. 아기 침대 있는 거 갖고 싶어요. 요런 룸을 난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요. 이것도 어쨌든 아기 침대도 엑스트라 베드에 하나에 추가될 수 있긴 하는데 이 엑스트라 베드가 그냥 놓여지는 게 아니고 호텔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roll away 밀어서 롤링해서 away 가져갈 수 있는 bed라고 해서 접이식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일본
라꾸라꾸인가요? 이런 식의 침대로 사실 이게 proper bed는 아니고요. 굉장히 간이 침대 같은 거긴 한데 그런 걸 여러분이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crib이랑 또 다른 약간 간이 침대 느낌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xtra bed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간이로 roll away bed라는 약간 간이식의 침대, 철제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의 느낌 있죠? 그런 걸 여러분이 뭐 임의로 요구하실 수 있긴 있어요. 만약에 뭐 규정 인원보다 명수가 만약에 작다라면 묵을 수 있는 명수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호텔에 가서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나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 말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그 amenities 여러분 amenities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호텔에 묵게 됐을 때 그들한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이게 미니바이랑 부부랑은 다르거든요. 차징 되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띠링띠링띠링 front office 자 그럼 이 대부분은 0번 혹은 9번 hash 버튼 이런 걸 누르시겠죠. I'm calling from room number 1304 1304호인데요. 전화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I'd like to get 예전에도 공부했던 표현이긴 해요. I'd like to get 이런 거. 자, 그럼 우리 뭐 요구할 수 있을까요? Fresh towels. 자, 나는 샤워할 때 수건이 많이 필요해. 그렇다면 fresh towels, fresh bed sheets 이런 애들. 뭔가 fresh하다는 거. 새 거를 new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막 갓 해서 예쁘게 잘 접어서 다림질도 막 아이러닝도 한 애들을 우리는 fresh towels, fresh bed shee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으시죠? 아니면 이거 베개 장난 좋아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베드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 놓는다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뭐 많게는 6개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extra pillows가 필요하시다면 그러면 I'd like to get more pillows. 어떻게 하신다고요? pillows.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자 그럼 화장실로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무료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amenities 중에서 이전에도 공부했지만 여러분 샤워하실 때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가리셔야 한다면 a shower cap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제일 중요한 거죠. 가끔 이게 부족하기도 해요. 어떤 거?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그쵸? 티슈. 하지만 우린 티슈라고 부르긴 하지만 티슈가 아니거든요. 이럴 땐 paper. 어떤 거? toilet paper. toilet paper. 그러면 그거 한 롤 주세요. 우리도 롤이라고 그러죠. 30롤에 얼마 이런 것처럼 그럴 때 roll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I'd like to get a roll of toilet paper. I'd like to get a roll of toilet paper. Please까지 붙여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랑 같이 관련해서 2개 필요하시면 2 rolls of toilet paper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복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To have a coffee 사실 수 있는 것처럼 a roll of toilet paper. 근데 roll 표현이 어려우시면 그냥 two toilet papers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일상 대화를 할 때 이게 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해서 a cup of coffee 안 하셔도 two coffees please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two toilet papers라고 하셔도 일상생활에서는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셉션에 전화해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I'd like to get 이거 please. I'd like to get 이거 please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뭔가 요구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배워봤거든요.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where? 어딘지 아세요? 라고 했으니까 호텔과 관련 조금 연결해 볼게요. 호텔에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있죠. Do you know where can I get a valet service? 나 발레 서비스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Do you know where can I get a valet service? valet service. 이게 발레란 발음과 다르기 때문에 valet service. 발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Do you know where can I get a wake-up call? wake-up call. 아침에 전화해 주는 거. 그쵸? 그럼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valet service. 그 다음에 wake-up call service. wake-up call.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Do you know where can I take an airport shuttle? 셔틀 어디서 타야 되나요? airport shuttle. 호텔에서 많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아니면 Do you know how to use Wi-Fi?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o access the internet?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라는 부분 할 때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how? Do you know what?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들 연결하셔서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요구하실 때도 Do you know where? Do you know how? 하실 수 있고 혹은 I'd like to get, I'd like to know 라는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배웠던 표현을 제가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해서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시는 방법 아니면 간접적으로 뭔가 어딘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저번에 배웠던 부분에 따른 연장선상이긴 했는데요. 호텔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정보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는 거 혹은 내가 요구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양쪽에 관련된 표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애슐리였고요. 우리도 호텔에 가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도록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everyone!